안녕하세요, 닥터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현미를 먹고 가능한 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그리고 채소를 먹어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되 가능한 한 좋은 재료의 단백질을 섭취하라 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근육의 합성과 유지에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항체가 단백질이다 보니 단백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소와 호르몬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아물거나 조직이 재생될 때도 단백질이 쓰이게 되고, 단백질은 또한 포만감이 좋아서 먹게 되면은 체중 관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좋은 단백질들을 제대로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병원에 있다 보면 많이 봅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이 근 손실 때문에 단백질들을 많이 보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봐서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양질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달걀입니다. 풍부한 단백질과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달걀이 다 똑같은 달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신가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계란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달걀을 보면은 달걀에 글자가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난각번호라고 하죠. 난각번호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맨 앞에 있는 4개의 숫자와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한 자리죠. 첫 번째 4자리 숫자는 산란일을 말합니다. 이 달걀이 언제 나왔냐는 거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달걀의 신선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달걀은 유통기한이 약 1달 정도 된다고 해요. 보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게 좋겠죠. 산란일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마지막 번호입니다. 이 숫자는 사육환경 번호라고 해서 이 달걀을 낳은 닭이 어디서 자라고 컸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 숫자는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는데 4번은 아주 좁은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을 의미하고요. 1번은 방목해서 키운 닭을 말합니다. 아주 좁은 곳에서 자란 닭은 어떨까요? 좁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닭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겁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닭에다가 옹기종기 모여서 여러 닭들이 같이 사니 당연히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만큼 항생제도 더 많이 쓸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좁은 곳에 키워도 항생제를 안 쓰는 그런 무항생제 닭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닭들이 받은 스트레스, 그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했다면 그런 항생제 물질 같은 것들이 달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죠. 우린 그걸 또 먹게 되는 거고요. 케이지 안에서 사는 닭들은 대부분 사료를 먹이게 되는데 그런 닭들은 자연에 있는 벌레라든가 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섭취하지 못하고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1번 방목닭이라고 해서 사료를 안 먹이고 자연에 있는 것만으로 먹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새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연 방사닭을 키울 때 건강하고 좋은 사료로만 키우는 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사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사료 얘기를 할까요? 이런 닭들이 먹는 사료는 대부분의 재료가 옥수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옥수수가 사실 유기농으로 제대로 만들고 한 옥수수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수입해서 들어온 옥수수를 쓰게 되고 그 옥수수들은 대부분 GMO 옥수수일 겁니다. GMO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GMO 옥수수가 왜 문제가 되냐면 GMO 옥수수를 만든 것 자체가 농약을 사용해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농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예전에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외국의 거대한 옥수수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고 개개인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만들어지죠. 그 옥수수들을 재배해서 우리에게 줄 때 농약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닭에게 먹이고 그 닭이 낳은 달걀에 그런 농약들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계란을 우리는 또 섭취하게 되고 그것이 과연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그렇게 우리 몸에 농약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게 됩니다. 또한 이 사료를 먹은 닭들이 낳은 달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오메가3의 비율입니다. 웬 뜬금없이 오메가3 얘기를 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적절해야 염증도 생기지 않고 세포 활동도 원활히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적절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약 1대 4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옥수수의 비율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 60 정도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옥수수를 먹는 게 문제인 거냐? 그런 여름철에 시골 가서 옥수수 먹고 우리 여름 간식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것이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닭들에게는 이 옥수수가 거의 주식인 거죠. 가끔 먹는 옥수수 갖고 우리 몸이 1대 60으로 변하진 않겠지만 주식으로 먹는 닭들은 계란도 역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란을 일반 옥수수보다 자주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계란을 자주 먹게 되다 보면 우리 몸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으로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노출되어 있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 각종 첨가물들을 섭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우리한테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한 한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계란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4번의 달걀을 먹었다고 우리 몸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난각번호 1번을 고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꼼꼼하게 보신다면 판매업체가 자신들은 어떤 사료를 쓰는지에 대해서 더 잘 홍보하고 알리는 곳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계란뿐만 아니라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고기를 먹을 때 마블링이 싹 껴있는 그런 고기를 최고로 칩니다. 물론 맛은 인정합니다. 그 풍미가 굉장하죠. 그 고소한 맛과 풍미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료를 잘 먹이고 가능하면 활동을 덜하게 만들어야 사실은 좀 이런 지방이 많이 껴있는 근육 속에 지방이 많이 껴있는 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료의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이건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농약 같은 이런 잔류 오염 유기물질들은 지방 친화성이 좋다는 겁니다. 즉 농약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사료를 먹고 그런 사료들은 혈중으로 들어가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지방이 낀 것이 바로 마블링 같은 것이겠죠. 안 좋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그런 환경 오염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마블링 그런 지방을 먹으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사료가 아닌 풀을 먹여 키우는 소들은 지방질이 적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도 좋고요. 검색창에 초지 소고기, 천연 소고기 등을 검색하시면 그런 소로 키운 소고기들을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런 소고기들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블링이 쫙 깔린 맛있는 소고기는 아주 가끔씩만 먹는 걸로 하죠.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지방이 적은 부위를 좀 드시고 좋은 걸 먹고 자란 돼지나 닭들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는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하지만 그런 기름진 고기들은 아주 가끔씩 드시고 풀로 먹인 고기들, 더 양질의 건강에 좋은 고기들을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식습관을 볼 때 평소에 고기를 잘 먹지 않다가 외식을 나갔을 때 고기를 다량 섭취하는 방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과도한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적절하게 소화되고 제대로 다 흡수되지는 않거든요. 아까 제가 건강한 식습관의 첫 번째가 뭐였죠? 음식을 꼭꼭 씹어 천천히 먹으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지 않습니다. 그냥 막 드시죠. 그렇게 해야 식사 시간 내에 2-3인분 정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흡수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들이 장으로 내려가서 장 건강을 안 좋게 만듭니다. 단백질은 매일 조금씩 매 끼마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의 적절한 하루 섭취량은 kg당 0.8g 정도입니다. 60kg 정도의 성인이 있다고 할 때 약 50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또 감이 안 오죠. 닭가슴살로 치면 덩어리 1개, 계란은 무려 10개 정도. 많죠? 소고기의 안심 같은 경우에는 1인분 정도 그런 크기의 단백질을 50g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루에 나눠서 드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도 건강한 식습관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